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한국 등 동맹국 외교 당국자들을 불러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의 문제를 설명하고 사실상 반중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화웨이 보이콧, 경제 번영 네트워크 동참 요구에 이어 홍콩 보안법 반대에도 참여할 것을 잇따라 압박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이유를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중 제재 가능성에 대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며 매우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미 재무부가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8일 외교부에서 범정부 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이어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코로나19 11 신규 확진자 수 증가폭은 물류센터의 영향으로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으로 40명의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수는 60명을 넘어섰고 서울 송파구의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43세 여성 A씨를 첫 확진자로 추정하면서도 감염원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 내의 휴게실과 흡연실 등에는 마스크 미착용자가 많았고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의 경우 무증상 비율이 2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 추가 확산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투표용지 6장의 유출 경위와 관련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참관인을 공개했습니다. 총선날 경기도 구리의 개표 참관인이었다는 이모 씨는 개표를 지켜보다 투표한 박스에서 2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걸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경찰에 투표 중지 요구를 했으나 선관인의 신고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누군가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고 이를 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통합당 후보였던 나태근 후보와 주강덕 통합당 의원을 먼저 만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민 의원을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투표용지 반출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발견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김세희였습니다. 만약 인생을 함수로 그린다면 그 변수 X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타이밍들과 부딪히겠죠. 또 그로 인해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변수들이 어떠한 함수를 그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변수 X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건 결국 정말 우연에 의해 생긴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계속된 선택에 의해 형성된 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만약 놓치고 싶지 않은 타이밍이라면 반드시 잡으세요. 또한 타이밍을 만들고 싶다면 노력하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물론 그 선택과 타이밍들로 인해 앞으로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후회는 남지 않을 거니까요. 커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음료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호식품. 프랑스 문학가 발자크는 말했죠. 커피가 몸속의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이처럼 커피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빠질 수가 없는 대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커피 한 잔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 아침을 깨워주는 한 잔, 밥 먹은 후 마시는 한 잔, 혹은 선물로 주고받는 한 잔일 수도 있죠. 이제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커피. 이처럼 우리와 아주 친밀하지만 보다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커피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 전지적 커피 시점입니다. 오늘 탐구해볼 커피는 만약 만들어 먹게 된다면 인내심이 아주 많이 필요한 커피예요. 시간을 담는 커피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현재 오늘날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커피라는 한 문화가 장구한 역사에 걸쳐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커피를 더욱 맛있게 즐기려는 요구와 그것을 실현하려는 능력에 의해 끊임없이 개발되어 왔죠. 바리스타의 손에만 의존한 터키식 침출법부터 시작해 핸드드립, 기계드립, 사이폰 등 다양한 추출기구들이 여러 화학식과 편의성을 갖추며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소개할 커피는 분쇄한 원두를 상온이나 차가운 물에 장시간 우려내서 먹는 커피로 쓴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커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이 커피는 바로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온 뒤 오늘의 커피 알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머럴리의 스위트 커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커피를 탐구해 보도록 하죠. 상온이나 차가운 물에 장시간 우려내서 먹는 부드럽고 풍미가 좋은 커피. 다들 눈치채셨나요? 이 커피의 이름은 바로 콜드브루입니다. 콜드브루는 더치커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원두의 분쇄 정도와 물의 맛, 추출 시간이 콜드브루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커피랍니다. 그럼 이제 콜드브루의 시점으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콜드브루라고 합니다. 저는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 또는 상온의 물을 이용하여 장시간에 걸쳐 우려낸 커피랍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은 차갑다는 뜻의 콜드와 끓이다, 우려내다라는 뜻인 브루의 합성어인데요. 때로는 사람들이 더치커피라고도 합니다. 더치커피는 네덜란드식 커피라는 일본식 명칭인데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양권에서는 더치커피, 서구권에서는 콜드브루 또는 워터드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제가 탄생하게 된 유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식민지에서 커피를 유럽으로 운반하던 선원들이 장기간의 항해 도중에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고안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도 하고, 인도네시아에 살던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산 커피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정설은 없어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탄생하게 된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치만 더치커피란 말은 일본인들이 만든 상업용 전설이라는 것만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방금 들으신 곡은 백현의 캔디입니다. 저 콜드브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추출 시간에 있는데요. 3, 4분 안에 추출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상온의 물이 천천히 커피가루를 적시면서 추출하기 때문에 짧게는 3, 4시간, 길게는 12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리죠. 저는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추출되기 때문에 화려한 향기는 잃었지만 기존 커피와는 다른 부드럽고 독특한 향미를 갖고 있답니다. 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보관이 가능한 커피라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로 추출된 커피는 그 자리에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커피가 식으면서 본연의 향미가 반감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저온 추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맛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마시기보다는 숙성 후 마실 것을 권하는 편이에요. 3, 4일 정도의 숙성 기간을 거치면 향미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저는 와인에 비유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저의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것보다는 입맛에 따라 우유나 시럽 또는 물을 타서 희석하거나 얼음을 넣고 마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더욱 저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또한 저를 마시기 위해서 반드시 카페에 갈 필요는 없어요. 일종의 완제품이기 때문에 병에 든 더치커피를 구입해 집에서도 카페와 동일한 더치커피를 즐길 수 있답니다.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커피를 통해 알아보는 MBTI 유형 시간입니다. 커피 취향에 따라 사람의 성격까지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물론 커피로 사람을 100% 파악하는 것은 아니 되겠죠? 오로지 재미로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탐구해본 커피인 콜드브루. 만약 당신이 콜드브루가 취향이라면 당신은 ESTJ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형은 사업가형이자 엄격한 관리자형인데요. 이 유형의 대표적 사람으로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속 인물인 맥고나걸 교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무리를 이끌어가는 데 능력이 있는 유형이며 융통성보다는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장시간 추출을 해서 먹는 콜드브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내심이 깊기도 하지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성격이라고도 하는데요. 따라서 콜드브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중시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ESTJ 유형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콜드브루에 대한 오늘의 탐구 어떠셨나요? 부드러운 커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콜드브루.
콜드브루처럼 여유가 넘치는 차분함 속에서 부드러운 풍미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방탄소년단의 세렌디피티 들으며 이번 주 전지적 커피 시점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커피에 대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냐 그냥 나의 느낌으로 온 세상이 어제만 달라 지금까지 제작의 최서영, 기술의 박지민,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우지의 섭리 그냥 그랬던 거야. You know I know 너는 나는 너 설레는 만큼만이 두려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